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1월 말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뭐 요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요.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주식을 시작을 하신 지는 좀 되셨는데 잘못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누가 뭐 좋대더라 하고 그냥 와 하고 달려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주식을 배우셨던 분들, 주식을 매수하시기 전에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것, 이거 정도만큼이라도 최소한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물론 공부가 어느 정도 선행돼야 합니다. 기본적인 공부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뭐 손해를 크게 봐서 퇴출을 당하는 이런 경우는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 내 마인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기업적인 측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이 체크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내 머릿속에 완전히 이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걸 안다고 해서 그걸 이해하는 거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활용하기 어려울 거고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다 딱 깨어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딱 체계가 잡혀 있는,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완전히 생활화 돼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몸에서도 느껴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식은 참 많이 강조드립니다. 인문과학입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어요. 최근 지금 게임스탑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으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손대야 되는 부분일 수 있고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흔들리게 되면, 또는 문제가 있게 되면 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도박과 다른 측면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단지 말 한마디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군중 심리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또는 매도를 할 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적인 측면과 인문학적인 측면을 모두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는 내가 뭔가를 매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종목 좋대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뭐 그 주식 무료방이나 뭐 아니면 유료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데서 어떤 종목의 매수가가 딱 나왔어요. 딱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매수가나 그 매수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냥 여유롭게 딱 걸어놓고, 뭐 사지면 좋고 안 사지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당장 이 사인을 내가 딱 받는 순간 이거 당장 안 사면 날아갈 것 같아. 순간적으로 사람 마음이 그런 경우들 정말 많을 겁니다. 아마 초보자분들일수록 더욱더 그런 부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막 위로 올려칩니다. 올려치고 나면 쑥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원상태로 내려오죠.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게 되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차원에서 이 단타 하시는 분들, 이게 어느 정도 이 레벨이 되셔가지고 단타 쪽에 성향도 맞고 레벨도 되고 그만큼 공부가 되신 분들, 몸에 딱 배이신 분들,
우리 시장에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1년에 5%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5%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벌 수 있는 분들은 몇 프로 안 됩니다. 5%를 100%라고 놓고 해도 단타로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단타 하시지 마시고 뭐 여러 군데 문자도 오고 뭐 광고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요. 전화도 오고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단타고 수익을 보장한다 그러면 100%다 그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라면 모를까. 어쨌든 뭐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안 주면 안 산다. 굳이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려올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게 아니라고 내가 못 사고 날아가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보면 돼요. 굳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귀동량으로 어디서 이렇게 들은 얘기 그냥 어렴풋이 지나가듯이 들은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그냥 내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얘기를 들으면 누가 저거 좋대. 그건 내 자금을 그냥 남에게 적선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돈을 그냥 옥상에서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이 부분 꼭 심리 관리 잘 하셔서 안 주면 안 산다. 그 부분 잘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 참 많이 지금도 뭐 근데 초보자분들한테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거죠. 너만 알고 있어. 야 이거 사실 뭐 안에서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온 시중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야 라고 얘기해서 나한테까지 돌아왔어요. 나는 주식 초보예요. 뭐 주식을 5년 3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초보인데 나한테까지 그 얘기가 돌아왔어요. 그건 속된 표현으로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 정보는 쓰레기인 거죠. 누가 어디다가 문자로 어떤 종목을 쫙 뿌려요. 어떤 재료를 뿌려요. 그건 쓰레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것만 믿고 순진하게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나중에 정말 최악의 경우 주식 시장에서 그 종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허다하게 있잖아요. 그런 도박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서 내가 찾은 걸 가지고 쭉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연습장이나 이런 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과연 얘가 재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이 어떠한 내용, 인터넷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 진짜 고급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쭉 해가지고 좋은 점, 나쁜 점들을 쭉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나열을 딱 한 다음에 이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라서 내가 매수할 만한 조건이 돼. 근데 이거는 좀 불안한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저울질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닌 게 이 인문이라는 요소거든요. 사람의 심리, 소위 얘기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역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초보자분들이시라면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완전히 배어 들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한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안 주면 안 산다. 두 번째,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어디서 나온 고급 정보야.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쓰레기가 됩니다. 얘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정말 이
고급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야,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내가 처음으로 오픈을 했어요. 옆에 친구한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자기하고 친한, 믿을 만한 또 다른 사람에게,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퍼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되면 나중에 그 재료가 나와도 안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 다음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건요. 수익률과 리스크는 정비례에 가깝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단타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잡주라고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아주 낮으면서 진짜 세력들에 의해서 하루에 변동성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수익도 정말 크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수익만 본다라는 거예요. 와, 하루 만에 20%, 게임스탑 하루 만에 뭐 100% 이상 올라갔어. 우와, 그것만 본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100%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루 만에 100%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거 뭐 3일 만에 100%가 올라왔어. 3일 만에 100%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항상 내가 이 종목을 사면 올라가서 나는 얼마를 벌 거야. 자꾸 그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딱 사는 순간 내가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면 와, 나 얼마를 벌 거야. 와, 차 한 대를 벌었는데 샴페인 미리 터뜨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요.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야 돈 벌 기회가 생겨요. 대부분 이 수익률만 생각하고 그냥 무대포로 덤벼들었다가 자본금 다 날리고 퇴출당하잖아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주식하면서 손절 안 할 수 없습니다. 마인드가 손절 언제라도 할 수 있어. 정말 해야 한다면 해야 돼. 하지만 그 전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을 때까지 나는 이 조건들이 깨질 때까지 나는 갖고 있을 거야. 그 부분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업적인 측면인데요.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매수했을 경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몰라요. 아주 상세하게 막 구체적인 이 고급 기술적인 용어 몰라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최소한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산 종목 이름도 모릅니다. 기업 이름도 몰라요. 내가 매수한 창을 보고 내가 이 기업 샀었네. 이건 말 그대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이 안 돼.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 한번 조정 구간 딱 왔었을 때 잃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의 본업에 대한 업황을 먼저 확인해 보자. 이 기업이 요즘에는 기업들이 여러 분야로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걸치고 있고 저것도 걸치고 있고 정말 많이 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본업이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본업에서 돈을 벌어야 딴 데 투자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본업에 대해서 이 본업이 그러면 사양산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나 괜찮아질 기업인지 언제쯤 괜찮아질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러면 그 정책이 언제 지원될 것인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최소한 뭐 PER이 어떻고 ROE가 어떻고 PBR이 어떻고 EPS가 어떻고 일단 이것저것 다 뭐 어려운 용어 다 빼고요. 초보자분들이시니까 최소한 영업이익이 얼마큼 나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건 초보자분들은 손대지 마세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계속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가급적 그거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시고 영업이익 추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나 그러니까 분기별로 볼 수 있잖아요. 분기별로 봐가지고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연별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거나 적자 손대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그거 안 해도 플러스인 기업들 좋은 기업들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많습니다. 이제 최소한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고 퍼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퍼가 사실 옛날에는 정말
막 이거 엄청난 것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퍼도 업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게 퍼가 많이 높다고 해가지고 다른 업황에 비해서 낮으면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상대적이다라는 개념들, 그런 개념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의 카운터 펀치가 뭔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재료입니다. 내가 이걸 매수하려고 하는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보면. 재료가 뭔지는 알고 들어가야죠. 이제 요 단계를 지나고 나면, 요 두 개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재료가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재료가 정말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얼마나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됐으면 그 재료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료를 딱 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묻지마 해가지고 투자를 막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해놓고 나서 그 재료는 무조건 하고 좋아, 잘 돼. 그 재료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 막 공격을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이분법. 우리 편 아니면 적군. 냉정하게 내 돈이 걸려 있어요. 내 소중한 재산이 걸려 있어요.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재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재료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업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A라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 팬데믹 나와가지고 A가 안 돼버렸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들어간 재료가 이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죠. 더 갖고 갈 수 있을지. 한데 만약에 취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사유가 그게 100이었는데 그 100이 다 사라졌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욕심을,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계신 분이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한 종목에다 몰빵을 해서 뭐 10%를 벌었다. 그러면 500만 원을 버니까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반대로 10% 손해면 50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 자금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현재 내 자금에서 욕심내지 마시고 분산해서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있고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어요. 쌓으면 나중에 그 정도까지 갑니다. 됩니다. 조금 느리게 갈 뿐이지 안전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 이것도 역시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 손대지 말자. 최고점, 최저점 매매. 나는 최저점에서 사야 돼. 최고점에서 팔아야 돼. 이거 전문가들도 잘 안 돼요. 어쩌다가 되는 경우이죠. 제가 매번 매일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맞는 경우들도 있고, 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버슈팅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버슈팅 나온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 VIP방에서도 매매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털리는 상황 나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 자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만족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만족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최고점, 최저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최고점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못 팔게 되니까 내려오면 또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팔지 뭐. 올라가면 못 팔아요 또. 더 갈 것 같거든요.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자리. 최고점 아니라도 되고요. 최고점 매도 아니라도 되고요. 최저점 매수 아니라도 됩니다.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에 연연하면 역설적으로 최고점에 못 팔고요. 최저점에 못 삽니다. 절대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인드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좀 확인하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확인할 거 확인하고 매매하자.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확인할 것들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